3D Max 2023 버전 UVW 맵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작업을 위해 박스 하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이즈는 임의로 설정하겠습니다. 키보드 M을 눌러 슬레이트 매터리얼 에디터 창을 열고 매터리얼에서 아놀드, 서페이스, 스탠다드 서페이스 재질 슬롯을 안으로 넣어주겠습니다. 검색창에 비트맵 이미지를 찾고 맵의 제너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당 비트맵을 안으로 넣은 후 이미지를 다운받은 폴더로 들어가서 이미지를 오픈해 주겠습니다. 해당 비트맵과 베이스 컬러를 연결해 주겠습니다. 해당 아이콘을 클릭하여 오브젝트에 재질을 적용해 주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이 박스 오브젝트에 기본적인 매핑 좌표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UVW 맵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가지 옵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플래너로 되어 있는데 조금 더 맵 좌표의 모양을 보기 위해서 화살표를 눌러 기지모를 활성화시킨 후 위치를 조금 오브젝트 바깥으로 옮겨주겠습니다. 이렇게 플레인으로 설정되어 있을 경우 이 해당 기지모 가이드의 모양에 따라 맵 좌표가 설정되며 그림에서는 Z축으로는 맵 좌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지가 늘어나게 됩니다. 즉 기지모를 회전시켜 맵 좌표의 방향을 틀어줄 경우 이렇게 맵의 방향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실린더리컬의 경우 실린더의 모양과 같은 맵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운데로 모아보면 이러한 맵 좌표의 경우 원기둥 형태의 모델링을 작업할 때 적당합니다. 임의로 실린더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아까 만들었던 매터리얼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UVW 맵을 적용한 뒤 실린드리컬 매핑 좌표를 설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원기둥에 딱 맞게 들어갈 수 있는 좌표가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플래너와 마찬가지로 상단과 하단에는 맵 좌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스피어리컬은 원형 오브젝트의 적당한 좌표입니다. 원을 만들어서 확인해 보면 조금 더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피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UVW 맵을 적용한 뒤 스피어리컬을 적용하면 맵이 잘 적용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처음 스피어를 만들 때 이미 매핑 좌표가 생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UVW 맵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맵 좌표가 제대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래너로 바꾸면 이렇게 모양에 따라 위에서는 잘 보이지만 적용되지 않은 좌표는 이렇게 잘 적용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전에서는 많은 경우에 이 박스 옵션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박스의 경우 X, Y, Z축의 모든 방향에 따라 이렇게 맵의 좌표가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오브젝트에 따라 경계와 경계가 어색하게 나뉘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비교적 준수하게 나오는 편입니다. 해당 맵의 크기를 키우고 싶을 때는 이 기지모에 있는 사이즈를 조절하면 됩니다. 현재는 오브젝트의 크기와 같은 1000과 1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2배로 늘릴 경우 이와 같이 UVW 맵의 크기가 2배로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은 이 UVW 타일을 이용해 맵의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타일은 여러 개의 타일이 반복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즉, 한정된 공간에서 1과 1과 1이라는 것은 X축, Y축, Z축으로 타일이 한 번씩 반복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이 값을 2배로 늘릴 경우 맵 좌표의 크기가 작아지게 되는데 이것은 같은 공간에서 타일이 2번씩 반복되기 때문에 이렇게 쪼개지면서 맵의 크기가 줄어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0.5로 설정했을 경우 정해진 공간에서 타일이 0.5만큼씩만 보여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타일의 맵의 크기가 크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Unwrap UVW에 대한 설명입니다. 모디파이어 리스트에서 해당 기능을 클릭하여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가지 복잡한 메뉴들이 있는데 먼저 오픈 UV 에디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맵을 펼칠 수 있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셀렉션에서 1번, 2번, 3번 단축키로 설정할 수 있으며 3번 폴리곤을 선택한 뒤 모든 폴리곤을 선택하고 UV 에디터 창에서 매핑을 클릭하면 나오는 메뉴 중에서 먼저 플래튼 매핑을 클릭하겠습니다. 이것은 각각의 매핑을 평평하게 펴주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별 다른 옵션은 건드리지 않고 OK를 눌러보겠습니다. 각 면이 따로따로 떨어진 맵 좌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륜 면체를 UVW 좌표를 보면 이렇게 전개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각각의 면은 전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개도 모양으로 일부분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기능은 오른쪽에 스티치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엣지와 엣지를 연결해야 하므로 엣지 선택 모드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엣지를 선택하면은 이런 식으로 동시에 파랗게 보이는 엣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엣지는
서로 연결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오른쪽 메뉴에서 스티치 커스텀을 클릭하면 이렇게 맵이 이동하면서 엣지가 하나로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폴리곤을 선택하고 두 개의 면을 선택하면 이렇게 하나로 되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면들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엣지를 선택, 파란색으로 보이는 엣지가 붙을 수 있는 면이며 스티치 클릭, 그리고 엣지 클릭, 다시 스티치 클릭, 엣지 클릭, 스티치 클릭, 엣지, 스티치. 이런 식으로 정륜 면체의 전개도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이 맵 크기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폴리곤에서 전체를 선택하거나 혹은 이 Select by Element UV 토글을 체크한 상태로 하나의 폴리곤을 선택하면 연결된 모든 폴리곤이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 스케일 메뉴를 클릭하고 사이즈를 줄이고 이동을 해서 맵 좌표 안에 넣을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텍스처 체커를 클릭하면은 해당 패턴의 모양을 미리 보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매핑 메뉴 중에서 Unfold 매핑을 클릭하면은 아까와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한 번에 전개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OK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깔끔한 전개도가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고 머리를 언랩 UVW 하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디파이어 리스트에서 언랩 UVW를 클릭 실행합니다. 현재 이렇게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이 심입니다. 우리는 이 기존의 것과 다르게 새로 이 오브젝트를 전개도를 피기 위해서는 가이드를 설정할 것이기 때문에 우측 하단에 보시면 디스플레이에 맵 심을 체크를 해제하겠습니다. 그러면 녹색 선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고민해야 할 것은 이 오브젝트를 어떻게 잘라야 전개도가 깔끔하게 펴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폴리곤 모드에서 전체를 선택하고 오픈 UV 에디터를 해서 이번에는 한번 노멀 매핑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옵션은 건드리지 않고 OK를 눌러 보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펼쳐진 것을 볼 수 있는데 머리 안쪽 부분이 전개도가 제대로 펴지지 않고 겹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이 머리 상단은 수동으로 맵을 따로 분리를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다시 창을 나간 후에 심에서 직접 에디트 심을 클릭해서 와이어 프레임이 보이는 상태에서 분리해줄 엣지를 선택, 엣지를 더블 클릭하면 오브젝트에 따라 이렇게 루프로 하나의 엣지를 전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Convert Edge Selection to Sims를 클릭하면 파랗게 심이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모델링의 앞과 뒤를 분리하기 위해서 가로로 가로지르는 심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포인트 투 포인트 심즈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분리해줄 첫 번째 엣지를 선택하고 마지막 엣지를 선택하면 고 마지막에 우측 클릭 한 번에 이렇게 라인이 잘 선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측도 같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시작점이 되는 엣지를 클릭, 마지막 엣지를 클릭하면 깔끔하게 선택이 된 것을 볼 수 있으며 이것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려면 다시 폴리곤 면 하나 선택한 후에 Expand Polygon Selection to Sims를 클릭해서 면이 제대로 잘 분할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른 면도 체크해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잘못 선택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에디트 심을 클릭하고 키보드에 Alt 키를 누른 채로 클릭하면 선택이 해제가 됩니다. 다시 폴리곤 체크 해제 폴리곤 모드에서 클릭해서 제대로 면이 분할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나씩 UV 맵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능은 필에서 네 번째 아이콘을 클릭해서 필 펠트 맵을 실행하겠습니다. 과정은 먼저 스타트 펠트로 시작하면 됩니다. 이렇게 가이드를 향해 맵을 펴지는 방식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릴렉스의 스타트를 하면 되는데 세팅에서 언폴드 3D가 아니라 릴렉스 바이 폴리곤 앵글로 설정을 한 후 어플라이를 눌러 잘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에 창을 닫고 커미트를 눌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잘 펼쳐진 맵은 잠시 옆으로 옮겨두고 클릭 Expand 펠트 맵을 누르고 스타트 펠트 릴렉스의 세팅에서 해당 옵션을 확인한 후에 어플라이를 눌러 문제없이 펼쳐진 것을 확인한 후에 커미트를 누르고 현재는 이 맵의 기울기가 살짝 기울어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로테이션 눌러 살짝 돌려주겠습니다. 마무리가 된 맵은 옆으로 치워놓고 마지막으로 뒤쪽 면 선택, 익스펜드, 펠트 맵, 스타트 펠트 확인하고 어플라이 살짝 틀어진 각도를 회전하고 이렇게 3개로 된 전개도가 펼쳐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를 선택한 후에 이번에는 이 어레인지 기능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팩 커스텀 아이콘을 클릭하면 맵 크기 안에 적당한 사이즈로 이렇게 맞춰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툴즈 메뉴에 렌더 UVW 템플릿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럼 해당 UVW 맵이 생성된 것을 이미지로 렌더링을 걸 수 있으며 해상도는 작업의 특성에 맞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렌더 클릭하면 이렇게 완료된 것을 볼 수 있고 세이브 이미지를 한 후 적당한 이름으로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포토샵에서 아까 만든 맵을 불러보겠습니다. 현재 이
UV 좌표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단에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겠습니다. 레이어를 아래로 옮긴 후에 적당한 컬러로 색을 채워주겠습니다. 해당 레이어는 맵이라 설정하고 다시 아까 맥스로 돌아와서 두 개의 맵 좌표 중 어디가 정면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쪽 폴리곤을 클릭했을 때 오른쪽 웹의 폴리곤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보아 오른쪽이 앞쪽이고 왼쪽이 뒤쪽입니다. 이것은 본인 작업 현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쪽에 레고의 머리가 될 표장을 한번 임의로 넣어 보겠습니다. 우선 테스트로 간단하게 표정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을 PSD로 바로 저장하면 되며 이 맵 레이어는 아이콘을 끄고 파일 세이브 에즈 우선 임시로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다시 맥스로 돌아와서 M 매터리얼 에디터를 활성화한 후 해당 재질 슬롯을 열어주고 아까 만든 비트맵 PSD를 바로 화면 안으로 드래그 해도 됩니다. 그러면 비트맵 슬롯이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으며 비트맵과 베이스 컬러를 연결하면 화면과 같이 맵이 잘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적당한 이미지를 넣어서 좀 더 잘 작업을 할 수 있는데 구글에서 적당한 이미지를 복사해서 붙여넣고 해당 이모티콘의 범위만 잘라낸 후에 위치를 맞추고 다시 저장을 하면 이렇게 저장할 수 없다는 메뉴가 뜨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현재 맥스에서 해당 비트맵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해당 비트맵을 지우고 다시 저장을 한 뒤에 저는 덮어 씌우겠습니다. 저장이 안 될 경우에는 우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고 다시 맥스에서 해당 PSD를 불러온 뒤에 베이스 컬러와 연결하면 깔끔하게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